엄마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초등까지다. 근데 그런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차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두 아들의 엄마, 하셈엄마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입니다. 선행 어디까지 달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문제집 추천, 세 번째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어떻게 만들까요? 그 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초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복수사가 단원평가를 이렇게 보면 90점 이상 맞는 애들이 사실 되게 드물어요. 한 반에서 두세 명 정도 될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사실 심화학습을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원하면 선행을 해도 되는데 단원평가 80점 아래로 맞는 애들도 꽤 많이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아이라면 현행을 제대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학 때 한 학기 정도의 예습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키웠고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문제집 추천해 주세요. 초등 5학년인데 그러면요 제가 추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상태, 수준, 취향 그런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 추천할 때 그 아이한테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문제집을 풀렸을 때 한 70% 정도 맞고 30% 정도 틀려서 그 30%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집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떤 문제집을 추천하지 않냐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굉장히 심화, 사고력, 반타작도 못하는 그런 문제집을 접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의 그런 수학에 대한 재미, 흥미, 성취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쉬운 그런 문제집을 갖고서 초등 6년을 보내기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중고등 가서 나는 수학 잘하는 나라는 자아상이 생겨서 쭉쭉 풀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애가 스스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고등 가서 스스로 하려면 제가 5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가장 유용하게 썼던 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도서관 나들이였어요. 그 도서관 이 카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온 가족 이름으로 된 4장의 도서관 카드예요. 일요일 오전에 2시간 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 읽고 서로 각자 원하는 책 읽고 그게 초등학교 시절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항상 곁에 두게 하라는 거. 책 싫어하는 아이는 그럼 어떻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독후감 쓰기를 강요한다거나 추천도서, 뭐 학년별 무슨 권장 리스트 이런 걸 강요하면 아이들이 책한테 멀어지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만화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멀어지지만 않게만 해도 성공이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주간 플랜을 짜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랑 초등 때 같이 짜서 몇 시에 뭐 하고 학교 갔다 와서 뭐 하고 그런 계획을 함께 세우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일주일을 그것을 보내고 한번 돌아보고 해서 그런 어떤 주말 플랜이 저희 집에는 항상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항상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배운 국수사과는 문제집을 한 권을 풀면서 복습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복습을 통해서 이제 단원평가나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점 맞는 아이. 그게 애가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초등 때는 성취감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뭔 것 같아?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초등 때부터 쟤는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시선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이 성취감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단원평가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는 게 아이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조절력. 어린 아이들은 할 일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해요. 근데 초등 때 가장 큰 핵심은 해야 할 일과 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원하는 일을 하게끔 계속 유도해주면 아이가 자기 조절력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숙제 같은 거를 저희 반 아이들한테 오늘 뭐 수학 익힘 숙제로 해줄까? 하면 물어보면 애들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수업 시간에 좀 시간 남았으니 저희 풀게요. 그래요. 왜? 그러고 물어보면요. 집에 가서 숙제하는 것보다요.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 하고 집에 가서 쉬면 좋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거구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자습실, 교실, 아니면 독서실,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집이 쉼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곳들이 다 문을 닫고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집의 기능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쉼의 공간이었던 집의 기능이 이번엔 학습의 공간까지 들여오게 된 거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옛날에는 저도 집에서 이제 소파에서 널브러져서 TV도 보고 막 했는데 고1 아들이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TV 다 소리 볼륨 다 줄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TV 볼 일 있으면 안방에 들어가서 보고 애가 이제 학교에 가 있을 때는 제가 마음대로 생활하지만 애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공부하는 코스프레 많이 하죠. 아이들이 사실 의지력이 약하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 이제 거실에 뭐 TV 많이 없애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못했고 거실에 테이블 하나 정도 들여서 이제 공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공부에 대한 관여는 초등은 난생 처음에 접해보지 않았던 아이가 공부하려면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이드 시간이 초등 때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주도를 해요. 그러다가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 주도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중등 때는 아이랑 엄마랑 이제 지 옆에서 서서 가는 같은 입장.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가 앞서가고 엄마는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이런 정도. 제가 두 아이를 뭐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키워보다 보니까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엄마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초등까지다. 중등은 또 이제 또 사춘기라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고등은 입시 정보 알아봐주고 밥 해주고 이 정도고 고등은 아이가 하는 거예요. 워킹맘들이 가끔씩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세요. 제가 저희 아이 교육을 위해서 너무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어서 너무 죄책감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저한 따로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는 그런 초등 1, 2학년까지는 휴직을 좀 이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3학년 이상부터는 아이 혼자 이제 독립하게끔 준비해 주셨다가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엄마가 일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들을 위해서 돌봄 교실을 이용하면 되고 방과 후 학교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엄마 일도 잡을 수 있고 아이도 공부도 같이 잡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워킹맘 아이들의 장점은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빨리 커 나가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 일을 그만두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 삶의 희열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들의 과도한 사교육, 선행이 그런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배움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히 봐가면서 아이의 수준에서 +1 정도 잘 봐가면서 넣어주는 건 괜찮은데 막 과도한 그런 선행, 사교육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처럼 공부, 습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에서 다른 건 다 버려도 책 읽는 습관 1시간 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국수사가 복습하는 1시간 이 2시간을 습관은 반드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 초등 때 외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시간이 없어요. 중고등 때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때 가서는 진로 선택해야 되죠. 나중에 고등 가서 학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해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어서. 근데 초등 때 공부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여러 가지 예체능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봄으로 인해서 중학교 때 진로를 정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경험. 세 번째 굉장히 저 추천드려요. 3가지. 부모라는 직업이 극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이 험난한 일을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 부모라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화이팅 하십시오.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